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에서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조세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미션은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이 회사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저게 상상이 되고 기대가 된다. 이게 브랜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부 직원들과 외부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그거를 설득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게 브랜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의 간격 사이사이에 어떤 중간 소제목들을 집어넣으면 매끄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토리가 연결된다고 느낄지 비저블하게 만드는, 그리고 좀 크레더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라는 건 신뢰가 형성됐을 때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 그런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고 쌓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광고는 너무 매력적으로 잘했는데 외주업체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브랜드가 훼손될 수도 있고, 반면에 광고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게시판에 정말 정성껏 답변을 달았더니 브랜드에게 훨씬 더 좋은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런 브랜드는 회사의 인사정책이라던가 내부 영업정책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다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기능이 주어진 브랜드팀은 거의 없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브랜드팀은 광고를 만들거나 로고를 바꾸거나 슬로건을 만들거나 이런 표현의 영역에 너무 좁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팀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만들어도 이게 실제 사업을 바꾸고 우리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랙티스를 바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CEO분들은 광고비는 50억, 100억을 썼는데 결과가 뭘까? 이런 식의 좌절을 느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회사 내 다른 조직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걸까? 혹은 우리 회사가 지금 정말 문제가 브랜드 전문가를 데리고 오고 광고를 돌리면 되는 걸까? 그런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 4, 5년간 비슷한 전투를 해오면서 고민한 바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들려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이제 배울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라는 건 결국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신뢰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믿고 살 수 있나.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광고만이 브랜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결국은 광고로 만들어 놓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지 신뢰의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드는 기업 활동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첫인상을 만드는 단계, 실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이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런 믿음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그냥 원타임으로 이번에만 좋았어, 이번에만 재밌었고 이 서비스 담당자만 훌륭했어가 아니라 이게 이 회사에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철학적 토대가 있다라는 신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필요한 시점들이 있을 거고, 제가 정답을 제시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회사에서 우리도 이제 브랜드를 좀 키워보자라고 할 때 정확히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건 너무 사례 위주, 타사의 케이스 스터디 위주, 어떤 회사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흥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판에 AS를 너무 잘해서 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최종 아웃풋으로 나온 것만 보고 우리도 저거 하자. 어떤 회사가 정말 의외의 콜라보를 해서 떴으니까 식품 회사인데 패딩도 만들어서 흥했대, 우리도 하자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고, 또 저 회사에는 저게 되게 어울렸는데 우리는 안 어울린다라던가
저 회사가 저걸 할 때는 너무 뉴하고 신선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이미 유행 지났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캠페인에서 누군가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 회사가 성공했었던 핵심 포인트를 놓친 채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베끼는 경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되게 거대한 문제를 좀 쪼개어 볼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일이 대표님의 취향이나 어떤 누군가, 목소리 큰 누군가에 따라서 약간 랜덤 박스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를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를 정확히 같이 진단하고 같은 방향으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생각의 프레임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게 실무에서 적응이 가능한가, 또 현재 실제로 이제 CEO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그런 거를 또 들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제 아이디를 끄고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봐요. 내 시청 습관과 관계없이 지금 유튜브가 그냥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믿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저랑 되게 다른 그룹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 느끼는 게 다르고 남성이 느끼는 게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밸런스를 하려고 하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이 표현이 누군가에겐 저렇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저는 스타트업 씬에 온 이후로 가장 절실하게 공감을 하는 말인데요.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1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벌써 올해가 지금 4분기야. 올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목표한 것의 절반도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항상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역량이 축적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약을 하면서 이제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원하는 바의 변화를 정말 만들려면 먼저 주변의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된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의 속도들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은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되돌아보면 정말 목표한 바를 이뤘구나 라는 생각들이 다 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분들께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는 사람은 길을 찾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고집을 부린다 보다는 정말로 이제 탈출구를 끊임없이 찾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을 하는 거겠죠. 1년, 2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답답해 하시거나 실무진에게 너무 많이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끝내 어딘가에는 도달을 하더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usiness is life.